자, 오늘 영상은 바이오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이슈를 많이 시켰던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 과거에 이 카디스템 고관절 치료제 관련으로 인해서 이 메디포스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상승하는 흔적이 발견되어서 오늘 이후부터 메디포스트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 메디포스트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장이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메디포스트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초입,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메디포스트가 바이오 회사거든요.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관절 치료제인 카디스템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는 제약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이오 회사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신약 개발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액을 내지 않으면 주가는 실적에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죠. 특히 이 메디포스트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그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볼 때 이 개별 실적이냐 연결 실적이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메디포스트가 자회사가 신약 개발에 따라서 지출액이 굉장히 많이 큰 회사거든요. 자, 기업 개요를 가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설정할 때 연결과 별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별도 실적을 먼저 보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36억 원, 22억 원, 27억 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는데, 메디포스트 자체만으로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실적을 본다면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메디포스트의 실적을 뉴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 제대혈 사업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얘네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제 카디스템이라고 하는 해외 임상을 위해서 비용 지출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를 포함한 비용 지출을 다 포함하면 연결 실적으로는 흑자로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의 차트를 한번 길게 열어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던 이런 시기들이 좀 있고요.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에 2017년부터 장기 하락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손실과 또 손절이 나왔겠죠. 장기적으로 하락하다 보면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현재 메디포스트가 6,520원이거든요. 과거에 한때 이 10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 또 주가가 슈팅이 펌핑이 나오면서 7만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주가의 하락폭이 무려 9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또 작년에 오면서 이 관리 종목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영향을 받아서
이 관리 지정에 들어가겠다 이런 우려 등이 있어서 주가가 폭삭 주저앉은 이런 흔적이 있고요. 이후에 유상증자로 좀 자금을 확보하고 주가가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평소에는 좀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래량이 터뜨리는 자, 이런 모습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 번쯤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10월 15일 어제죠. 어제 주가가 22%까지의 양봉을 쏴줬고요. 오늘도 주가 4%가량의 상승한 이후 현재 보합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제에 생성된 이 양봉과 또 오랜만에 터진 이 거래량.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대형 거래량이 나왔다는 부분은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수급을 보니까 수급은 크게 눈에 띈 것은 없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 판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는데 이 개인이 받은 물량이 이 정상적인 물량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긴 해요. 어떤 누군가의 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우리 세력 형님들이 주가를 또 한번 튀어오르기 위해서 이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장난을 좀 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메디포스트가 자, 카티스템이라고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고관절 치료제거든요. 자, 글로벌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뉴스가 호재의 뉴스가 나오고 있죠. 과거에 한미약품의 이 글로벌 기술 수출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메디포스트도 일단 이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관련 이 제품을 미국 삼상 들어가면서 삼상 통과라든지 아마도 기술 수출 관련 뉴스가 난다면 주가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횡보한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온 요 시점을 노렸다가 조정 주고 또 2차 상승. 자, 요런 2차 상승을 노리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요. 또 우려가 됐던 이 관리 종목이라든지 뭐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월에서 4월 정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메디포스트도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개별 실적으로도 영업이익을 조금 내고 있어서 크게 위험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돈이 들어온 이 돈의 힘 어제 양봉에 가장 강하게 흘러나왔던 이 70억의 거래량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24만 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대략 16억 정도 나왔는데 뭐 다른 소형주나 급등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작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조건을 좀 걸어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 제가 선호하는 주가의 관심도는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의 거래량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8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메디포스트가 진짜 일단 개별적으로 개별 실적으로는 좋은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있고 다만 임상비용 비용 지출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런 임상 비용에 따라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100억 정도 드는데 아마 이 비용에서 손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매출 실적, 연결 실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안 좋게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장기 투자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 양봉의 이 고점 자리 있잖아요. 자, 어제 양봉의 고점 자리가 대략 한 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거든요. 그럼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는 요 7,000원이 매도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제 양봉의 이 크기에서 내가 매수의 타점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양봉의 중심 자리 대략 한 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6,000원 정도에 들어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6,500원이니까 조금 더 주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는 자리, 주가가 내려앉고 올라왔을 때의 조정 부분,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저항 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지와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자리까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자,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고 주가 슈팅이 나오면 여기 6,700원에서 7,000원, 네, 요 자리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꼭 손절 라인은 가져가셔야 돼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요구하거나 손절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5,700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 라인만 명확하게 지킬 수 있다면 아무리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메디포스트를 선택했던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요. 뉴스가 나왔죠. 자, 글로벌 뉴스입니다. 글로벌 기술 수출, 그리고 임상 3상 실험 준비라고 하죠. 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또 메디포스트가 완전 듣보잡 회사도 아니라서 과거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 자, 오랜만에 바닥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양봉의 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반복적으로 달면서 매물대를 흡수하는 부분, 여기 부분에 매물대가 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저항대거든요. 이 저항대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정 주는 자리를 기다려보자. 자, 그러면 단타로 들어갔을 때의 매수 타점은 6,000원 인근에 매수를 해서 매도가 되는 시점은 6,700원에서 7,000원. 이 사이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꼭 기억을 해서 절대적으로 손절을 지키면서 접근을 해야만 리스크가 조금 작게 가져가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의 추가 슈팅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슈팅이 크게 나왔을 때에 3분봉이나 5분봉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 요 구간에서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분봉 차트에서도 자, 매물대를 한번 그려보면 6,200원과 6,000원 사이에 매물대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구간을 내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조정을 줬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투자를 하던 중기 투자를 하던 간에 내가 적정한 위치를 꼭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선택한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들어가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자, 그럼 어떤 자리,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6,000원 인근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가 가능한 자리는 6,700원에서 7,000원. 자, 손절은 5,700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아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투자 종목으로 메디포스트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디포스트 한번 짧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동일합니다. 저 앤트맨이 생각하는 이 종목의 기준, 저는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요. 낮은 자리에, 내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낮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주가가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자,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메디포스트 한번 매수하지 않더라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주시고요. 주가가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조정 없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밑으로 더 꼬라박을 수도 있습니다. 자, 꼬라박을 경우에는 꼭 우리가 손절 리스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생각해서 대응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디포스트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